자,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다리시던 바로 그분입니다. 글로벌 라이브의 거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죠. 장의성 지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되게 기다렸어요. 아,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그동안 뭐 네. 최파고님 그리고 장의성 지점장님 정말 글로벌 라이브의 어떤 텐션도 많이 끌어올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네. 정말 즐거움도 많이 주시고 했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아, 도움은요. 지점장님. 우리 전문 방송인을 모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글로벌 라이브 아니겠습니까? 진짜 말씀 너무 잘하시.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네, 여러분들은 지금 방송인과 일반인의 차이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죠. 완전 다르다니까요, 진짜. 와, 너무 남달라요, 네네. 정말. 그 장성 지점장님 보니까 적귀라는 별명이 있으셨다고. 네, 우리 이주영 아나운서는 적볼. 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있으면 좀 심심해요. 왜요? 적적하거든요. 네. 저 이런 거 못해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거 못합니다. 요즘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장희성 지점장님과 함께 사실 진행할 때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네. 진행할 때 그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는데 네네. 이걸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쵸. 예. 근데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에이, 오히려 다 질문하고 잘 아시는 분이 네. 얘기해 주실 때가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지점장님께서는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오늘 뭐 우리 강구현 매니저하고도 좀 비슷한 네네. 결이긴 한데요. 네.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한가? 네, 왜냐면 저도 좀 나이브했어요. 네. 원래 제가 롱맨인 건 다들 아시거든요. 네. 근데 1월달 신나게 오르고 저도 2월달 조정이 올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조정이 안 오죠. 네. 그리고 심지어 조정이 올 만한 재료가 연이어 나오는데도 안 오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고민이신데 당연히 저도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한지 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봤어요. 그래서 그 이유들을 봤을 때 네. 그러면은 이걸 파헤쳐 보면 네. 이게 납득할 만하면 강한 거고 네네. 아니면 조정 빨리 오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결론부터.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결론부터. 결론은요. 여전히 저는 2월의 조정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하지만 네. 올해가 상당한 강세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이 조정이 올까 안 올까 고민하신다는 거는 네네. 뭔가 살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고민이겠죠.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미 다 사놓으신 분들은 궁금한 거죠. 네, 그죠? 그쵸. 고민이 아니고. 맞아요. 예. 다 사놓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살짝 현금을 더 마련해야 되나 네네. 라는 것 때문에 궁금하고 네. 현금 두둑하신 분들은 언제 사야 되나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얘기는 조정이 와도 그분들이 사면서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근데 의아해요. 왜 이렇게 강한지는. 그쵸.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그 조정이 올만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 저는 4개의 관문을 지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강관 매니저도 얘기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2월 1일 날 있었던 FOMC예요. 네. 그렇죠. 뭐 물론 이제 파월 발언이 디스인플레이션이랑 금융 완화를 신경 안 쓰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매파적인 게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2월 표 엄청난 서프라이즈였죠. 진짜 무서웠어요. 그쵸? 정말. 네. 네. 그리고 이제 2월 7일 날 또 파월 발언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저께인가요? CPI. 그날은 두 분 다 약간 어리둥절. 맞아요. 이거 예년 같으면은 폭락인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년 같은 폭락인데.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공식이 깨졌다.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문 이 4가지 관문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이 깨졌다는 건 어떤 걸 보고 좀 알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공식은요. 네. 금리, 환율, 증시. 네. 공식을 보자고요. 네. 자, 금리가 오르면 환율은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 그쵸, 할게요. 달러는 아, 강세. 강세. 네. 그다음 증시는 네. 하락. 약세. 네. 그렇죠? 그러면은 자, 1월 달 볼게요. 금리가 떨어졌어요. 네. 환율도 달러도 약세. 네. 증시는 강세.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이 그겁니다. 근데 제대로 그게 갔어요. 그렇죠? 2월에 깨졌죠. 네. 왜 그러냐면 자, 그 여러 가지 정황 그런 이제 다시 금리 경로가 올라가고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10년물 금리가 3.3대에서 네. 3.78까지 올랐어요. 그쵸. 그죠? 2년물 금리 4.6까지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저희가 한 1,215원까지 봤었나요? 네. 지금 1,286원이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한 110, 한 3, 4 정도까지 갔었나요? 근데 네. 지금 그러다가 이제 100일까지 떨어졌었죠. 그랬죠. 근데 지금 103.6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금리 올랐어요. 네. 달러 강세 왔어요.
증시는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죠. 네.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식, 네.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공식인데 그게 깨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깨질 만한 상황인지, 네. 그게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질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식은 저는 깨질 만한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네. 이게 저는 올해의 중장기적으로는 깨질 만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아니야, 금리랑 환율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2월 달에 잠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조정 가능성, 네. 중장기적으로는 그 공식이 깨질 수 있다. 그러면 어. 이게 금리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더라도 네. 페드가 금리를 5월, 6월까지 올리더라도 네네. 올해 이날을 네. 파격적으로 안 하더라도 네. 증시가 강할 수 있는 그 공식이 어떻게 깨질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오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재밌게. 그러면은 일단 시장이 네. 이렇게 강한 이유를 제가 고민해 본 거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경기가 너무 강해서입니다. 그렇죠. 예, 네. 경기가 너무 강하다는 건데 이게요. 자, 여러분들도 생각하던 공식은 자, 고물가,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죠. 고금리. 그렇죠. 그게 경기 침체. 그렇죠. 이게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공식입니다. 로직이죠. 네. 로직이죠. 근데 자, 고금리가 나오면 그게 경기를 무너뜨릴 것이야. 네. 라는 거죠. 네네. 그죠? 우리가 자, 본질이요. 고물가가 걱정입니까? 고금리가 걱정입니까? 아니죠. 그게 경기를 침체. 무너뜨린다는 게 우리의 걱정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고물가, 고금리는 이어지는데 침체는 안 온다면. 그쵸? 생각보다 강하지 않거나 아예 네. 안 온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논란에서 무슨 논란이 지금 노랜딩이 나오고 있죠. 노브랜드도 아니고 노랜딩 나왔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만약에 노랜딩이라면, 네. 자, 고물가라서 금리를 고금리로 만드는데 그 경기가 나빠지지 않는다면 그게 완벽하게 페드가 하는 얘기죠. 연준 위원들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 미국 경제 체력은 이걸 네. 버틸 수 있다. 경기 침체는 강하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네. 이게 맞고 이게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그쵸. 연준의 말이 그걸로 가고 있는데, 또 재밌는 게 1월 17일입니다. 네. 제가 이제 진행했을 때인데 주현수 교수님 네네. 어제 나오셨나요? 그제 나오셨나요? 그제? 그제. 네. 그 방송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네. 그 지표를 보고 네. 경기 침체는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경기 침체 선언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NBER이죠. 네, 전미경제연구소. 전미경제연구소. 예, 거기서 지난번 경기 침체를 선언을 했을 때가 2020년 2월부터 4월. 네. 우리 딱 팬데믹 때문에 한참. 네, 그렇죠. 2개월이라고 하는 정말 역사상 가장 짧은 경기 침체 선언을 했어요. 네. 언제 했을까요? 저는 끝나고 한 걸로 알고 있긴 해요. 네. 언제였죠? 2021년 7월에 했어요. 2021년 7월이요? 네네. 그러면 1년 반 있다가 15개월. 15개월 있다가 네. 저도 이제 그 조현수 교수님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네네. 알게 된 건데 나 같아도 하겠어 진짜.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큼 신중한 건데 네네. 그렇다면 여러분 요번에 경기 침체는요 네. 언제 선언할까요? 지금 딱 만약에 이번 달부터 경기 침체입니다라고 할까요? MBR이? 그건 아니겠죠. 네. 보통 7개월 정도 딜레이가 있었다고 해요. 네네. 정말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어쨌든 22년 1, 2분기가 마이너스였죠, GDP가.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교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좀 침체가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셨는데 제가 해석한 거는 아마 올해 언젠가 22년 1, 2분기가 경기 침체였습니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교수님께서 이 방송 보시면서 자네는 왜 내 얘기를 그렇게 해석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네. 어쨌든 경기가 지금 좋잖아요. 네. 소매 지표도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고용 지표도 그렇고 그렇다면 작년에는 굿이스 배드였습니다. 그렇죠. 네. 굿이스 배드였죠. 근데 그거야말로 참 역사적인 게 없는 거죠. 네, 그죠? 그렇죠. 굿이 될 수도 있는 게 올해의 모습이고 만약에 경기가 버틴다면 고물가가 무슨 상관이며 고금리가 네네.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모두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안 나온다면 그쵸, 네. 그 안에서는
이걸 버티고 실적을 늘리는 기업이 나올 것이고, 그쵸. 그죠? 네. 그런 토양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가 강한 부분이 그 공식이 지금 깨지고 있는 첫 번째 원인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경기가 강한 게.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공식이 깨질 가능성이 있는, 네. 깨트릴 가능성이 있는 두 네. 번째 요인은 뭘까요? 두 번째는 깨진다기보다는 네네. 이 공식은 맞는데 이 공식 중에 금리가 거짓말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거짓말이야. 예, 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물가가 빠르게 떨어질 네네. 거야라고 자신 있게 베팅을 하는 게 사실 1월의 모습이었죠. 네. 1월의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 봐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그 부분 좀 빨리 넘어게 주거비가 빠르게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 그렇게 베팅하시는 분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약간 조정의 빌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이 공식이 깨진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금리던 지금 주식이던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고 있죠. 네네네. 그 공식이 안 깨졌다면.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공식은 깨지지 않았어. 근데 금리가 거짓말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 네. 이제 두 번째 원인은 그런 분들이 아직 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고 네. 세 번째 이유는요. 자, 물가는 빠르게 안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전히 인플레 국면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인플레 국면 페이지 2라고 하겠습니다. 인플레 국면 페이지 2. 네. 그러니까 작년의 인플레와 올해 인플레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를 이제 가장 큰 키워드는 적응입니다. 적응. 적응.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물가가 떨어집니까? 올해? 아니죠.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지. 그쵸.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네네. 거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거죠. 네. 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그렇죠. 네. 물가가 떨어지려면 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역성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만약에 짜장면 값이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어요. 작년에 네네. 만약에. 네. 근데 그게 13,500원으로만 올라도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네. 12,000원에서 11,000원으로는 절대 안 가죠. 그쵸. 그렇다면은 자, 요새 보시면 음식값들 되게 많이 올랐어요. 여의도도. 네네. 근데 만약에 10,000원으로 내가 먹던 게 12,000원이 됐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놀랍죠. 근데 한 몇 달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하죠. 그러려니 어쩔 네. 수 없는 약간 네. 수능이라고도 할 수 그쵸. 있는데 네. 이게 적응을 하는 건데 그게 우리만 적응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여러분들 모든 가격이 올라요. 네. 모든 가격이 올라요. 그렇다면 자, 기업 입장에서는요, 판매량이 줄지 않으면 매출은 늘어나죠. 매출은 늘어나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말 못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네, 그쵸. 내가 정말 하던 대로만 하면 매출은 늘어나죠. 네네. 그러면은 이익도 늘어나죠. 네. 그렇죠? 이게 그렇다면 실적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물론 우리는 이거를 화폐 환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실제적으로 잘한 건 아닌데, 네. 그죠?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화폐 환상. 근데 어쨌든 늘어난 겁니다. 네. 명목상으로는. 그러다 보면은 자, 우리가요 그 대기업들 임금 협상할 때 네. 그 항상 그 노동자 측에서 근로자 측에서 들고 나오는 게 뭡니까? 물가 상승률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는 올려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주로서 봤을 때 네. 평가를 할 때 아니 물가 상승률 정도는 실적이 늘어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할 수 적어도. 있는 네. 거죠. 그렇다면 이게 보면요, 자, 모든 가격이 올라요. 네. 근데 기업을 사는 가격이 결국 뭡니까? 주가죠. 그쵸? 그 기업 주식을 100% 다 사면 내가 그 기업을 사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주가도 오르는 게 어. 원래는 맞는 거죠. 물가 상승기에는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주가도 오르는 게 맞다. 그쵸. 그쵸, 그쵸. 그게 화폐 환상일지언정.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면 화폐 환상이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네, 거죠. 그쵸, 그죠? 네. 그렇다면 이게 페이지 2였던 거를 좀 증명을 좀 해드리면 네.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인데 가장 큰 인플레가 있었던 70년대를 보면 네. 오일 쇼크 1, 2가 있죠. 그쵸. 네. 그때 주식시장 어땠을까요? 왠지 네, 엄청 빠졌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제가 요거는 자료를 한번 해놨거든요. 한번 좀 볼까요? 실제 눈으로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네. 자, 이게 오일 쇼크 1이에요. 보시면 화폐 환장이래요. 환자. 화폐 환상이 아. 아니라 화폐 환장이래요. 네. 그런 맞는 말이네요. 네. 그러네요.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이게 이제 1차 오일 쇼크입니다. 네. 73년 10월부터 74년 말까지인데요. 한 45% 빠져요. 어. 난리도 아니죠. 네. 자, 두 번째 박스가 뭘까요? 2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2차 오일 쇼크죠. 쇼크예요. 네. 이게 한 78년 12월부터 81년 초까지거든요. 네. 이때 한 40% 올라갑니다. 증시가. 지금 쇼크 당시에요? 네, 제가 2차 오일 쇼크 기간을 박스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말한 페이지 2인데 네네. 그렇다면 페이지 2가 되면은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 이번 올해가 2차 오일 쇼크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 이꼬르 주가 박살의 공식은 아니더라. 그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네. 저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때 79년도가 되면 미국 증시 퍼가 한 8, 9배밖에 안 되고 굉장히 쌌죠. 그동안 이제 기업들이 적응을 한 거고 네. 그때 저 기간에 사실 인텔이라고 하는 기업이 한 70%, 80% 올라요.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도 기술을 선도하고 매출을 늘리는 기업은 또 올라가고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저게 이제 페이지 2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때 보시면은 요거 오일 쇼크 끝나고 나서 또 좀 주가는 빠져요. 이게 한 20%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나서 30% 정도 빠지네요. 그리고 네. 나서 자 이때부터 82년부터 이게 이제 레이건 시대 신자유주의에서 5년간 네. 굉장히 대안정기가 있는데 그 한 3배 정도 올라갑니다. 5년의 강세장이 또 시작되긴 해요. 네네. 그 얘기 뭐냐면 인플레가 끝나고 나면 네. 저런 또 대세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그림을 뒤에 걸 보시면 요거예요, 요거. 이게 그러면 길게 요거. 요 네네. 지금 제가 가운데 박스 있죠? 네네. 이게 그 82년부터 87년까지의 레이거노믹스. 5년간의 대상승기인데 그리고 나서 요 떡 부러지는 거 있죠. 네. 이게 87년에 그 유명한 블랙 먼데이입니다. 하루에 S&P 500이 한 20%, 네. 다우 지수가 22% 빠지는데요. 저거는 아직도 역사상 기록입니다. 저거를 못 깨고 있어요. 하락률을. 뭐 깨면 안 되겠지만 대공황 때도요. 네. 그 대공황 때도 뭐 12%, 13% 이렇게 연달아 빠졌지 하루에 네네. 20% 빠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블랙 먼데이의 원인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동 매매, 시스템 매매가 네네. 시작되고 이런 것들이 좀 불거일어졌다고 하는데 또 재밌는 거는 저 블랙 먼데이가 끝나고 나서 2000년 IT 버블이 꺼지기 전까지 또 한 4, 5배의 기나긴 랠리가 또 이어지죠. 87년, 88년부터 한 2000년까지. 지점장님 얘기를 그대로 다 흡수한 건 아닌데 저 표를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네. 조정이나 폭락은 잠시일 뿐 네. 강세장은 굉장히 길다는 느낌이 드네요. 적어도 미국 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 장도 다음 장편에 이따 말씀드릴 텐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오일 쇼크 때 금리도 막 20%까지 올려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증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적응에 대한 것도 분명히 기업들도요. 처음에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맞아요. 여러분들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생존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들 대규모 감원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그런 이 국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치열하게 하고 있고 그 그쵸. 결과가 올해는 어쨌든 실적이 그다지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일단 가장 큰 거는 물가가 빠지지 않더라도 네. 페이지 2로 만약에 시장이 받아들인다면 올해 시장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되게 그럴 것 같다. 저는 그쵸? 얘기 듣는데 되게 그럴 것 네, 같네요. 그러니까 물가가 빠지기 때문에 네. 시장이 오를 거야라는 게 저도 1월에 생각이었는데 네네. 그게 지금 일단 아닐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본 거잖아요. 그죠? 아닐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네네. 그러냐면 그 공식대로라면 2월에 좀 빠져야 되는데 안 그쵸, 빠지니까. 네. 근데 길게 보면 페이지 2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짧게는 어쨌든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결국 조정을 한 번 정도는 거칠 수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있겠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3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좀 더 생각하고 계신 거? 마지막은요. 네. 결국 챗 GPT입니다. 그게 또 그래요? 네. 네.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장표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죠. 그죠? 자, 2008년부터 자,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볼게요. 네. 자, 여기까지 또 장장 또 한 거의 11년, 12년간의 맞아요. 네. 미국 시장에 네. 끊임없는 랠리가 이어지죠. 네. 자, 이 랠리가요. 양적 완화 때문일까요? 아이폰 때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네. 네. 사실 양적 완화라고 볼 수 있지만 아이폰 때문이네요. 양적 완화는 나락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네. 저런 대상승은 아이폰이 만든 모바일 세상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서 그렇죠. 나온 거죠. 또 그 아이폰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뭐 우버, 뭐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지만 네네. 그죠?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모바일 세상이 됐기 때문에 돈을 번 기업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전도 유망한 청년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뭐 어쨌든 뭐 좀 실수를 했어요. 네. 뭐 약간 뭘 잘못해가지고 네. 파산 지경에 네네. 이르렀어요. 자, 누군가가 그에게 구제 금융을 해준다고 했을 때 네. 그가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은 되겠지만, 양적 완화가.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친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부자가 될 때까지 돈을 퍼주진 않죠. 네. 그 친구가 뭔가 굉장한 뭐 그렇죠. 뭐 네. 직업을 가졌다거나 네. 다른 걸 성공을 해서 그죠? 기술을 습득하거나 투자를 성공했을 때 네.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금융위기 이후에 네. 이 랠리를 만든 거는 결국 아이폰이에요. 어. 기술이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자 지금 이후에 시장이 뭐 어쨌든 약간 금융 완화가 오면서 네네. 시장의 하락을 막아주고 어느 정도 이게 작년에 어려운 거를 그쵸. 돌릴 수는 네네. 있겠지만 네. 이게 오르려면은 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술이네요. 결국 기술이 이끄는 기술의 시대가 다시 와야 되는데 그게 왔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왔다라고 보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뭐 주요 인사들 발언을 보면 뭐 빌 게이츠나 사티아 나델라는 관련자니까 네.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네. 여러분들 2월 8일에 네. 언더스탠딩을 보시면 네. 우리 언더스탠딩에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이 나와서 14년 주기설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네. 95년, 네. 2009년, 2023년입니다. 그쵸. 95년, 예. 2009년. 2009년. 네. 네. 그리고 2023년. 어. 그러니까 95년이 그러니까 인터넷이 89년에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데 네. 94년에 아마 아마존이 뭐 설립이 되고 아마 97년에 뭐 IPO를 하고 그때가 이제 어쨌든 인터넷 기업들이 막 생겨나는 그 포인트를 95년으로 찍으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아이폰은 2007년에 등장을 했지만 네. 2009년에 그런 관련 기업들이 말씀하셨던 뭐 우버나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지거나 뭐 상장되거나 모바일 기업들이 막 생겨나는 걸 그쵸. 2009년으로 보셨어요. 네. 그런데 뭐 챗 GPT도 몇 년 전에 생겼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이제 바람이 불고 있죠. 이게 과거에 최근에 이제 그 어쨌든 템베거를 만들었던 거는 인터넷, 네. 모바일이었는데 그게 14년이 지난 올해 챗 GPT가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뭐 저는 정말 찐 관련 대형주들이 올해 정고점을 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면은 최근의 상승이 뭐 단기적으로야 부담스럽겠지만 못 들어갈 정도는 아니더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럼 왜 이게 난리냐? 왜냐면 아직 허술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저기 바드도 그렇고 챗 GPT도 뭐 그렇잖아요. 근데 네. 왜 그러냐? 이게요 결국에는 왜 올해가 중요하냐면 상용화의 원년이기 때문에 수익화의 원년이에요. 수익화, 네네. 상용화. 그 동안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었죠. 그죠? 근데 그게 돈 돼? 라고 하면 말을 못했는데 그 인공지능 될 거라는 얘기는 60년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영화 속에서는 항상 네네. 등장을 했고요. 근데 그게 상용화, 수익화. 상용화. 그러니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당장 엄청난 돈을 벌 건 아니지만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요. 이런 비즈니스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적어도 얘들이 돈을 벌기 전에도 미친 듯이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내가 뒤처지면은 이걸 그쵸. 그죠? 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투자에 관련돼서 그죠? 리바이스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들은 당장 수혜가 오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그런 챗 GPT로 인해서 네. 내가 기존에는 3%밖에 점유율이 없다가 네. 뭐 많이 못 늘려서 6%만 돼도 더블이 되는 그렇죠? 그런 기업들에게는 어쨌든 애드가 되는 거고 또 수성을 해야 되는 어허. 또 버거운 기업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우, 참 정말 뜨거운 건 알면서도 챗 GPT와 관련해서 뜨거운 건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돌아서서 생각해 보건데 네. 아이폰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일단 뭐 전화기는 굉장히 혁신적인 건 사실이나 네. 여기서 앱스토어를 만든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왜? 앱스토어가 뭔데? 막 이랬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는 그게 왜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다운받아 쓰던 시대였었는데 맞아요. 그걸 다 돈으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왜 내가 이걸 돈 주고 써? 라고 했었는데 그 시대를 만들어 놨던 것처럼 챗 GPT가 어떻게 성장하게 발전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짜로 썼던 거를 분명 걔는 돈 받고 쓰게 만들 거긴 할 텐데 그렇죠. 어쨌든 이것이 시장 전반적인 온기를 좀 돌게 할 거다. 그러니까 투자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인류의 그런 삶을 바꿔줄 기술이 네. 이게 혁신의 대중화라고 하는데 새로운 게 나왔는데 그게 대중화가 되면 그 폭발력은 가히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86년에 상장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IT 버블의 정점까지 네.
한 14년, 15년 되잖아요. 한 680배 정도 올랐어요. 어. PC가 대중화되던 시기니까. 네네. 그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보급 시기에 뭐 사실 뭐 여러분 구글도 아시겠지만 초창기에는요. 시스코라는 기업이 하루인가 이틀인가 시총 1위를 합니다. 네네. 왜냐면은 선 깔아야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물론 그 이후로는 재미가 없어지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대중화된다는 거는 혁신, 새로 나온 게 대중화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 인터넷 쓰고 있죠. 그리고 네. 다 여러분들 모바일 다 스마트폰 쓰고 있죠. 근데 인공지능 비서 안 쓸까요? 와, 그 그림을 누가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 네. 그림을 누군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명확하진 않더라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 허처럼 네네. 인공지능 비서를 모두가 왜냐면은 이게 그동안 비서라고 하면 네. 약간 이제 대기업 사장님 네네. 아니면은 어마어마한 뭐 건물주 이런 분들의 전유물이었는데 그렇죠. 네. 비서가 있고 없고의 나의 효율성 왜냐면 내가 몸값이 비싸다면 네. 약간 그 부수적인 업무의 시간을 줄여주는 게 나를 더 효율화되고 그럼요. 몸값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게 AI 비서가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두의 몸값을 높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일자리를 없애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죠. 더 전투력을 높여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안 쓸까요? 근데 또 만약에 이거 관련된 비즈니스를 내가 이걸 모듈로 사와서 네네. 뭐 몇천만 원, 뭐 1억 주고 모듈로 사와서 서비스를 해서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모듈로 안 사올까요? 그죠? 그래서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급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이제 빨리 오냐 늦게 오냐 차이는 있겠지만 네네. 뭐 제가 볼 땐 모두가 인공지능 비서를 달고 사는 시대는 당연히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것들도 있죠. 뭐 네네.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논란이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논란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와중에도 약간 느낌이 오는데, 그러니까 챗 GPT가 되냐 마냐도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이긴 한데, 네. 챗 GPT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그럼요. 살려줄 수 있다는 거. 그럼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그 시스코가 잠깐 시총 1위를 했듯이 어쨌든 일단 그들이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버는 애들이 명확하게 보이니까요.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서 네.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시장에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여러분들 작년에 네. 그런 관성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저도 당했던 게 뭐냐면 시장이 올라가는 관성에 젖어 있다가 맞아요. 하락 대응을 전혀 못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작년에 속수무책으로 빠지던, 그러니까 올라갈 만한데 빠지고 올라갈 만한데 빠지고 하는 걸 우리는 하락장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빠질 만한데 안 빠져. 우리는 이걸 강세장이라고 하죠. 그쵸? 예, 네. 강세장인 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당장 오늘 밤 조정이 나오더라도 네. 올해가 강세장인 건 부인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에 관련된 세팅을 하셔야 되고 네네. 공식은 항상 바뀝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작년의 공식은 네. 바뀔 수 있다. 그게 지금 깨지는 모습이 2월달 잠깐 나왔는데 그게 올해 내내 그러니까 잠깐 그게 다시 공식이 돌아올 수 있어요. 네네. 모두가 그쪽으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분명히 그 공식이 깨져서 기본적인 강세장 마인드는 갖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아니 되게 재밌으면서 기분 좋은 이 뭔가 착하면서 똑똑하기까지 한 듯한 이 느낌은 뭐죠?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다. 진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 같으니 네. 그러면 우리의 사고방식도 좀 새롭게 구성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걸 저는 좀 느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은 걸 느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장혜성 지점장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주에 한 번씩 나오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네. 마지막 준비한 이건데 우리 이주 아나운서 네네. 2주 후에 뵙시다. 저는 이런 개그 좋아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